근데 뭐 현재 스님이 저 대신 오더니 완전히 초스피드 업그레이드가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좀 본인들도 느끼세요? 좀 달라진 거? 여기? 여기 그룹이?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줄 어때요? 더 잘한. 오늘 느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아니, 되게 차분한 느낌 들어요. 아니 분위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까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내가 여기 되게 뭐가 좋아졌다, 평화로워졌다. 이게 되게 어떻게 저는 알아차리냐면 이게 잡념이 얼만큼 올라오는지 정도로 아는데 막 그런 또 이렇게 초심자 반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잡념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 아휴 내가 이래서 무슨 명상 지도자야 막 이러면서 나는 명상 지도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게 그 우울증의 그 자책이 막 드는데 그래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어머 스님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돼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상하다 난 잡념이 엄청 많았는데 그 뭐지 그게 이제 몰랐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그런데 저도 머리가 딱 씻기는 느낌, 맑아졌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네네. 막 저도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되게 그러고 되게 잘 앉으신다. 자꾸 현지 스님을 보내야겠어요. 근데 보통 처음 명상만 가면 한 달 진짜 되게 힘들어요. 막 잡념 올라오는 거 막 이렇게 알을 때마다 이렇게 차분하게 하려고. 왜냐면 잡념 올라오는데 휩쓸리면은 사람들 명상에 도움이 안 되니까 되게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많거든요. 근데 오늘 참 좋네요. 스님 오시면 반대로 1시간 더 이상 안 되시는 거예요. 시작이 스님은 2시 6분이면 시작하시는데 지금 3시에 땡 하셨잖아요. 제가 현지 스님 보면 말씀을 나누셔. 먼저 질문하라고 2시부터 시작해서 2시부터 우리 앉아있어요. 시작을 한 2시 한 20몇 분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시 26분에 마치시니까 1시간 반은 안 된다. 올 때 그렇게 할까요? 2시간 어때요? 2시간. 뭐 저도 근데 영상반 할 때 맨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뭐 다 자세 잘 아시니까 뭐 말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할까 또 곰곰이 난 맨날 명상하면서 생각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실은 그 영화 선생님 한국 오셨을 때 운동하라고 막 승가한테 운동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는 뭐 어느 단계 될 때까지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이렇게 약간 올인하듯이 그렇게 한 게 있었는데 사실 제가 출가를 하고서 살이 좀 막 찌고 그러니까 살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찌가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찌면서 이렇게 약간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운동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출가자 걸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쌀 얻어먹는데 뭐 10분이라도 더 돕는데 시간을 써야지 내가 나를 위해서 운동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꺼려지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제 영화 스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너네도 운동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 이제 제자들이 단계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그걸 느꼈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는데 영화 스님 오셨을 때 제가 되게 친절하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까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각이 생겼는데 너무 내가 에너지가 딸리니까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기운이 모자르니까 이게 친절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막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너무 피곤해.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피곤한데 말 시키면 아니 알아서 좀 해요. 약간 이 느낌. 아직도 그거 또 물어봐. 약간 이렇게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는데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마음이 그런 상태면은 내가 말로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자 때는 내가 말로 화를 안 내고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났는데 참았어. 근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화내는 반응을 보면은 아니 내가 화를 말로 낸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화내면 어떡하지.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동물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관찰해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기운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게 있어서 나는 억울한데 내가 이제 까칠하거나 마음이 편치가 않으면 상대방은 그거에 또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살면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일주일 동안 지금 빡시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혹시 표시 나요? 네. 진짜 나요 근데? 나요? 좀 빡시게 했어요. 선이 가능해졌어요. 아 진짜? 몸무게는 안 줄었어요. 근데 태가 에? 바뀌는. 아 여기가 하루에 9km를 걸었어요. 6일 동안 테스트로. 근데 제가 원래 옛날에 운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적당히 하면은 식사량만 늘고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옛날부터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좀 할 때 제대로 해야 돼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확실히 운동을 하니까 좀 운동을 해서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명상 하시면서도 운동을 좀 이렇게 밸런스 있게 해야 되는데 참 바쁘잖아요. 저는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 2시간 걸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은 그 시간 내기가 힘들죠. 그죠? 밥도 먹어야지, 씻어야지, 친구랑 놀아야지, 돈도 벌어야지, 애인도 챙겨야지, 그죠? 그리고 명상도 해야지. 우리 절 다니면 엄청 빡세잖아요, 그죠? 스케줄 빡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절 안 다니는 분들, 여기 보덕선에서만 보시는 분들도 뭐 스케줄 빡세죠, 그죠? 여기도 와야지. 엄청 바쁜데, 전 막 연재도 써야 되니까 되게 바쁜데, 그래도 이제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게 됐어요. 물리적으로 운동도 해줘야 되는구나, 한꺼번에. 원래.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의 몸하고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몸에서 이렇게 호르몬 같은 게 운동을 하면 좋게 밸런스 있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뀌는 것 같아요. 내 상태가. 근데 아무리 수행을 해서 레벨이 올라가도 그거를 단속을 해도 자꾸 이제 피곤하고 막 이렇게 기운이 없고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약간 무기력하고 약간 이런 게 침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특히 초심자는 이렇게 결과부자 하시고 한 15분 정도 산책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2시간 되게 무슨 군인처럼 하는데 한 번 하면 되게 모든 게 극단적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들 너무 평화로우시네요. 응? 뭐 질문? 지난 저기 현지 씨 젊은 분은 이렇게 꼿꼿한데 뭐 나이 든 사람은 그냥 바람처럼 이렇게 흔들린다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인가 해서 몸이 결과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꼿꼿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살짝 힘을 빼고 있어서 귀가 돌면은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초심자 지나서 명상 계속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느끼거든요. 이렇게 명상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왜 요가 사진 같은 데 보면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꼿꼿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의식으로 생각으로 꼿꼿하게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힘을 빼고 이게 자연스럽게 펴져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어야 여기가 원래 이렇게 꼿꼿하게 펴진다고 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펴져야 기운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등 타고 올라갈 때 막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중국에 굉장히 박물관에 미술관 같은데 되게 문화재 같은 거 아니면 보물로 이렇게 지정된 그런 불상 보면은 중국 거 굉장히 옛날 거 있잖아요. 잘 만든 거 보면은 나는 항상 불상 볼 때 옆모습을 좀 보거든요. 옆에서 보면 이 선이 각지질 않고 굉장히 이게 엄청 편안하게 보이는데 혹시 보신 분? 불상 볼 때 옆모습 보는 사람. 나만 그런가? 난 꼭 옆모습 왜요? 안 봐요? 저는 가서 이렇게 옆모습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만든 사람은 산매력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 사람 명상 잘 모르나 본데 분명히 무색개 정도 됐을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관찰하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동남아시아 불상을 보면은 약간 뻣뻣해 보여요. 아무래도 옛날에 인터넷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아무래도 동남아 옛날로 따지면은 중국의 그런 큰 수호에 비하면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다가 이렇게 좀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 하여튼 근데 불상을 잘 관찰해 보면은 그 중국 되게 완전 유명한 불상은 이 옆에 곡선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편하죠. 그리고 와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그런 거 느꼈지. 그 만든 사람의 그 어떤 수행의 힘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모델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저 그 관찰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이런 거 말고 뭐 저기 심각한 수행 얘기 같은 거 할 거 없어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출가할 때 가장 가장 그러니까 놓고 출가 떠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거 딱 2개가 있었는데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섹스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고 딱 2개 있어. 뭔지 알아요? 뭐 같아요? 춤. 그다음에 아니야 술은 옛날에 끊었어요. 또 뭐? 춤추면 안 돼요. 에? 원래 그 출가자 계율에 엔터테인먼트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뭐 같아요? 저 떼미는 거. 안 돼요? 밀면 안 돼요? 원래 저희는 공중목욕탕, 그러니까 한국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저 좀 그게 사실 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춤 못 추는 거랑 떼미는 거였는데 왜냐면 제가 미국 살 때 꼭 주기적으로 가서 아줌마한테 맡겼거든요. 아줌마 밀어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막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 때만 밀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잘하는 아줌마들 이렇게 근육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영아쌤한테 때를 못 밀고 사는 거는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그 몇 마디 했더니 출가할 때 저기 앞에서 너 이제 못 간다 코리안 사우나 못 간다 그래서 막 장난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더 명상 많이 하니까 그 막 때 못 밀어서 간지럽고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왜 못 가요? 왜 대중 목욕탕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막 제과자도 있는데 가가지고 막 빨개 먹고 아,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생각해봐요.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다 까발려져서 보고 나면 신심 생기겠어요? 응? 상관없을 것 같아요. 몰라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있는데 그죠? 스님들 목욕탕. 네. 아 그래요? 스님만 가는 목욕탕이 있어요? 아니요. 일반 대중 목욕탕에 스님들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스님 전 아닌가? 모르겠어요. 머리만 감고. 예. 누구? 한국 스님들 사우나 아 하시는데. 근데 내가 알기로 빌려가지고 다 같이 그날은 다른 사람 안 오고 스님들만 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도 같이 따라. 다 나와. 아 그랬구나. 몰라 하여튼 우리는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스님 계율이는 그게 없나 보죠? 없나 보죠. 근데 모르겠어요. 원래 그리고 수행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몸을 너무 가꾸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막 이렇게 때 못 밀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괜찮아야지. 뭐 오늘 때 못 밀어서 오늘 까칠해서 지도 못하면은 어떡해요. 그것도 괜찮아야지. 어떻게 살다 보면 못 씻은 날도 있을 텐데. 몰라 하여튼 그 나의 이론인데 다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뭐 질문 없어요? 할 얘기 다 했어요. 이제 갈까요 집에 그러면? 하여튼 여기 보덕선에서 우리 시작한 게 3월이면은 3, 4, 5, 6, 4개월 됐죠. 그죠? 그럼 4개월 내내 처음부터 하신 분 있나, 여기? 4개월 정도 됐죠. 그죠? 어떻게 하면서 뭐 변화가 있었어요, 많이? 네, 첫째 그 처음부터 질문했었는데 저기 냉증 없어지고요. 어쨌든 막 컨디션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혈색도 좋고 하여튼 인사를 들어요. 젊어졌다. 예, 젊어졌다는 소리. 아니, 처음부터 젊어 보이셨는데, 나에 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저기 체격도 하여튼 몸매 이쁘다는 소리. 아. 옛날에 등산 열심히 다닐 때 그 소리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군살 빠지고 체형이 딱 잡히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그동안 한동안 못 들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그런 소리 몇 번 들었어요.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어쨌든 뭐 군살 처음에 저는 코로나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3월 초에. 맞아요. 예. 그때 막 그래도 빡세게 그냥 코로나 아픈데도 계속 했었어요. 엄청 심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뱃살도 다 빠지고 제가 한 2, 3년 갱년기 지나서 뱃살 좀 이렇게 늘었거든요.
근데 쏙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체형이 나도 그랬으면 잘 좋겠다, 뱃살. 빠지던데 열심히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비밀을 아셨어. 우리 절은, 비밀을 알아버려서 우리 절은 스님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죠, 그죠?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요. 저는 이제 한 달 됐는데요. 그것도 이제 관가부자이기 때문에 아직 별로 전부 다 이제 가부자를 하시고 나는 관가부자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피부가 좋아지셨는데? 근데 달라진 것은 전에는 이제 한 30분도 관가부자 정말 30분도 버티기 어려웠었는데 지금 가까스로 지금 며칠 전부터 이제 1시간을 집에서도 버티거든요. 축하합니다. 근데 얼굴도 피부도 조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 안 본 사이에. 집에서도 아침 6시쯤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아침에 하고 낮에 와고 2시에 또 다시 와서 현지 스님 같이 하고 저녁에 집에 갔더니 진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오늘 아침에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오늘 1시간 가까이 버텼는데 힘은 들어도 그 1시간을 내가 해냈다는 그 자신감 그게 점점 나를 더 뭔가 다른 그 욕망을 일으켜주는 것 같아요. 다른 욕망. 뭔가 더 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은 젊은 분들은 그거 잘 이해 못할지 모르겠는데 뭐 나도 나이가 아직 젊어서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저 이제 절에서 스님이 되면은 막 그러니까 원래 출가 전에는 비슷한 나이층을 주로 만나지 뭐 아주 어린아이나 노인을 만날 일은 없잖아요. 내 나이에 일을 하니까요. 근데 절에 있으면서 그걸 느꼈는데 우리 스님이 근데 몇 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70, 80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유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축복이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뭐 체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우울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노인 우울증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울증이 더 이제 가속이 되는 게 아까 내가 운동 얘기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으니까 뭐 자꾸 눕게 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피곤하니까 피하게 되고 이러면 점점 더 빨리 노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명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신감도 얻고 기력도 좋아지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러면은 더 내가 내 가족, 내 손녀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하면은 되게 그런 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웃고 있고 하면은 가족들도 더 나한테 다가오기가 좋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다 각자 사람마다 화를 내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각자만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 사람 너무 까칠해. 이 사람 너무 화가 많아. 이것만 보거든요. 왜 그 사람이 그런지는 자기도 문제가 많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무서운 세상인데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좋아지면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까칠하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피곤해.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집에 가.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계속 더 까칠해져.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까칠하게 대했는데 내가 명상을 해서 편안하면 까칠한데 나는 it's okay. 뭐 안 좋은 날인가 보지. 그리고 뭐 다음날 그 사람은 이래요. 자기가 까칠하게 대했는데 보통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까칠하게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나를 만나는 걸 무서워할 수 있어요. 내가 저번에 까칠하게 대했으니까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겠지. 근데 자기가 까칠하게 대한 거는 잘 느껴지질 않고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런 생각을 주로 이제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습관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사람 보자마자 어머 잘 지내셨어 이러면은 좀 원래 다른 사람하고 다른 반응을 받으면은 그 사람도 이제 좀 더 나한테 더 신뢰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수행을 10년을 하고 출가를 했어도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까칠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러지? 라는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럼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나한테 뭐가 불만이지? 뭐 저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까? 뭐라고?
잠깐 생각하고 던져버려. 어떻게 던져요? 누가 남자친구한테 버려? 남자친구는 그냥- 피해자네? 생각을 안 한다. 어? 네, 그냥 약간 귀차니즘이 더 커가지고 생각을 아. 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쉽죠. 계속 만약에 생각이 따라오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뭐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분 안 나빠져요, 그냥? 잠깐 나쁠 수도 있는데 막 귀찮아지면 더 커요. 기분이 막 오래 나쁘고.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말 시켰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웃으면 대해져요? 계속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 얘기는 피하겠지만. 계속 그래도 안 피할 수 있는 게 이제 참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계속 왜냐면 그러면 절에서는 피하고. 계속 그러거든, 사람들이. 제일 만만한 스님은 왜냐면 직장,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아니면 가족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엄마가 용돈을 준다든가, 아들이 내 말을 들어야 내가 좀 살만하다, 뭐 이러면은 잘 보여야 되잖아. 그죠? 아들 있어요, 혹시? 누구? 아들 있는 사람? 아들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막대할 순 없잖아, 끝까지. 어느 정도 잘 보여야 걔도 내 말을 들으니까 약간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학생하고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스님은 이해관계가 없잖아. 나는 얻어먹는 주제니까 나한테 막 해도 되잖아,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제일 스트레스 많을 때 가장 쉽게 까칠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스님이다, 사실은. 아닌가?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자면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꼭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직장에서는 내가 상사한테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딱 막 어디까지 이상은 안 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절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방 관계라든가 뭐 아니면 친구 관계라든가 뭐 가족 관계라든가 스님과 신도 관계라든가 이러면 좀 자기한테 이럴 게 없으니까 뭐 딴절 가면 되지 이러고 그냥 뭐 뒤에 가서 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원래 생긴 게 그런 거잖아요, 세상이. 근데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까칠하게 돼 있을 때도 그런 거를 좀 덜 할 수 있으면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 이 명상을 계속해도 이 진전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내가 지금 한국 나이로 지금 75이거든요. 75세. 그래서 나는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진전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목격을 했거든요. 저희 절에 70 넘어서 저희 절이라고 하는 건 왜냐면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저희 그 영화 스님한테 배워가지고 70살 넘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진전해서 웬만한 스님보다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너무 늦지 않았나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얼만큼 내가 노력하고 얼만큼 참을 수 있고 그만큼 그러니까 그게 얼만큼 중요하냐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행에. 근데 뭐 어차피 젊은 사람보다 이미 놀 거 다 노시고 뭐 살 거 다 살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뭔가 좀 호기심이 좀 발동해서 막상 시작은 해봤는데 별로 내 나이 또래는 별로 많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저기 많아요. 여기만 없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나이 또래. 따라와요. 하여튼 근데 뭐 70대 저희 70 넘어서 출가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우리 한국에서는 70, 50 넘어서 안 받았죠. 근데 원래 그게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원래 계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영화 스님도 70 넘다 다 받아주는 거 아니고 어떤 뭐 스님만의 이유가 있어서 받아주는 건데 그 제가 듣기로 선화상인께서 미국에 살아 계실 때 뭐 나이 많은 분도 받아주셨대요.
예외적으로. 근데 왜 50 넘으면 왜 안 받아줬는지 부처님께서 안 받아줬는지 이해는 좀 되는 게 보통 조계종에서는 50 넘어서 안 받아요. 다른 조계종이 아니라 그건 부처님 계율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냥 또 어디는 60대까지는 받아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가 아니고 출가하냐 안 출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진짜로 계속 변하고 발전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출가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출가를 했냐 안 했냐 뭐 내가 나이가 많냐 적냐 내가 뭐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얼만큼 더 발전하고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더 나한테 이로울 수 있고 내 주변이 더 이로울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스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실이 주변에 그렇지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응? 우리나라 지금 사찰에서나 그쪽에서는 나이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부처님 계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스님 되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수행하려고 하는데 수행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출가하실 거 아니잖아요. 출가자 얘기를 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수행하고 출가자 출가 얘기한 거 아닌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되는 수행은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수행.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빨리 알아듣기 쉽게 머리 깎는다는 얘기인데. 응? 뭐라고? 수행하면 머리를 깎아야 된다고요? 지금 주제가 스님 되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그랬어요? 예. 뭐라고 물어봤는데 나한테 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세 이후가 그때까지만 받아주고 이제 출가를 못 한다. 그거잖아요. 그죠? 50세 전만 받아주고. 예. 출가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대답은 얘기지. 예. 제가 수행하는 것은 100세면 못 하겠어요? 근데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은 뭐냐면 출가를 해야 하냐 안 하냐가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 질문에 뭐 그래요 저래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이가 많은데 늦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출가하기 늦은 거 아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명상하는 게 안 늦었어요. 70 넘어서도 할 수 있어요. 진전이 있을까 연세가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출가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머리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명상. 출가하시면 더 빨리 되긴 하죠. 할 생각 없으신데. 그런데 출가를 하게 되면 막걸리도 못 먹죠. 그렇죠. 근데 출가 안 하고 막걸리 안 먹으면은 좀 더 느려요. 그 출가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출가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뭐 막걸리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옆에 이렇게 방이 안 되고 고속도로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도 막걸리를 먹고 놀면은 조금 느리죠. 안 먹는 것보다는 속도가 진전 속도가. 그래도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아무래도 술 먹고 다음날 새벽에 하면 좀 힘겹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저도 옛날에 막걸리 좋아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 중에 하나가 막걸리인데. 근데 서울 장수 막걸리가 엄청 흔들어 드세요? 아니면 그냥 맑게 상대에 따라서 달라요. 구체적. 많이 드시나 보다. 즐기시는구나. 또 뭐 많이는 안 먹고 즐기는 편이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저희 스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본 사람이 처음은 아닌데 70 넘으신 분이 그 계율 받을 때 딸내미하고 막걸리 한 잔씩 하는 거 그거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거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불음주. 왜냐면 그거 먹는다고 사람들이 되게 뭔가 그러니까 수행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일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게 있어. 너무 융통성 없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되냐, 고기를 먹었는데 수행할 수 있냐 이런 게 아니라 다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근데 그 저희 스님은 그 사람한테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걸로 좀 속도가 느려지면 다른 방법으로 빨리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막걸리 드시고 잘 노시고 그냥 매일 열심히 앉아갖고 다리 풀지 말고 5시간까지만 어떻게 해보세요. 다른 거는 뭘 해도 되니까. 저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5시간까지 안 풀게 만드시면 저는 다른 거는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 뭐 사람은 죽이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데 스님께 많이 질문을 하고 싶어도 너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뭐 진전된 게 없어서 아니에요. 질문하셔야 돼요. 여쭤볼 얘기가 별로 없는 거. 아니 질문 많이 하셔도 돼요. 할 얘기 없으니까. 질문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초심자들이 원래 질문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초심자는 잘 모르니까 질문이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선 지침서 그거 열심히 지금 읽고 있는데 거의 그 기초적인 건 거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 읽으면은 앉아서 뭐 연구하는 법이라든가 그렇죠. 뭐 기초 들어가기 위한 트레이닝하는 법이라든가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선지침서 그때 번역하고 교정하면서 느낀 건데 읽을 때마다 이게 되게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그 진전하시면서 또 읽으면 아마 굉장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거기 안에 그 안에 정말 많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글을 쓸 때 보내면 똑같은 내용 같다. 뭐 그러니까 좀 다르게 써달라 이런 적 있거든요. 그 어디라고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에 이렇게 비밀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거는 거의 영화 스님 쓴 거를 인용할 때가 되게 많은데 똑같이 아픔을 참아라는데 뭐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문장에 뭐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내가 10년 걸릴 거를 한 달로 줄여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모르니까. 그거를 영화 스님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정진을 해서 자기 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서 그걸 쓴 거, 내용을 말해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런 거 읽을 때 되게 별거 아니라고 쭉 읽고 별로 몰라요. 그런 거를. 근데 물론 막 이거를 막 누구처럼 막 노트하면서 막 꼬치꼬치 하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읽으시고 잊어먹는데 나중에 좀 더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전이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럼 완전히 내용이 다르게 보여요. 저 선지침서가.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기초인데도 네. 보면 볼수록 그 뭔가 그 영화 선사님께서는 자기 모든 그 수행 능력을 어느 누구나 그 가리지 않고 다 전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책에 다 근데 하여튼 저도 선집침서 되게 도움 많이 받았고 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게 없었어요. 처음에 저 시작했을 때는 저 지침서가 없었거든요. 근데 참 복 받으셨어요. 저 2탄도 있어요. 아니, 그 선지침서 덕을 많이 봤어요. 지금 그럴 거예요. 한 달이지만 겨우 불과 지금 명상은 내가 처음 시작하고 지금 한 달 됐지만 뭔가 내 나름대로 뭔가 와 닿는 게 그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뭔가 그 제가 붙자들 중생들을 위해서 뭔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전수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네,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정토지침선 읽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뭔지는 몰라도 그- 저거 막 두적이면서 읽긴 읽는데 이제 보고 돌아서면 이제 잊어먹을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잊어먹으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 알게 돼요. 아, 영화 선생님 봤을 때? 아, 언제 뵀죠? 그때? 여기서 뵀나? 아, 광륜사에서. 그때 마스크 좀 이렇게 안 들려요. 네, 그때 이제 소개를 시켜 주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저를 딱 뵀는데 약간 놀라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스님을 뵀지만
그 정도 법납에 그 정도 연세에 저한테 이렇게 좀 숙이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처음이라서 근데 스님도 다 이렇게 숙이지 않아요? 약간? 한국도? 근데 느낌이 그런 틀려요. 경험을 제가 그런 느낌을 처음 봤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 다른 분도 숙이는데 느낌이 틀렸어요. 보통은 법납 좀 내시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인사드리면 그냥 이렇게만 한다든지. 근데 원래는 안 숙이게 돼 있어요. 출가자는. 원래 정석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출가자는 절을 하면 이렇게 그냥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복을 지어가지고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숙이면 복을 뺏어가니까. 근데 영화 스님이 제가 그런 거 봤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게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스님들도 제가자한테 절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우리만 이렇게 고집 피우고 다르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안 그러시거든요. 원래 조금 인사 정도는 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미국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아마 느낌이 다른 거 아닐까요? 이렇게 숙이는 것보다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받으시죠. 느낌이 다른 거 아닐까요? 예,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던 예, 그러니까. 좀 안 들려가지고. 이렇게 위험 있고 좀 권위적인 그런 게 좀 없으신 그런 느낌. 저희 스님 권위 있고 위험이 그런 건 없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권위주의고 저희 스님 그런 건 없죠. 잘 노셨는데. 위험은 있으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녹음되니까. 권위적이시진 않아요. 저는 근데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스님 미국에 계신데 학생들도 다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스님이 권위적이면 아마 미국에서는 아무도 안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세월 지나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저 되게 놀랬던 게 이렇게 미국에서 스님이 되게 많이 늘었는데 어쩔 때는 스님하고 같이 다른 제자 스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 영화 스님 그 중에 누군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너무 묻혀서 계시고 되게 우리가 이제 볼 때 스승님이니까 우리가 존경을 갖고 있으니까 전에는 못 느꼈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번 오실 때 관찰을 해봤는데 이렇게 밥 드실 때도 되게 큰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제과자도 있고 하는데 막 소리도 많이 안 내고 가르치실 때만 이렇게 소리를 힘을 줘서 하시. 보통 때는 뭐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모를 정도로 조용하시고 되게 권위적인 거 없고 되게 늘 옛날에 훨씬 더 젊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10년 전에 되게 나이 차이를 못 느끼게 되게 친구처럼 항상 느껴졌어요. 우리 스님이. 뭐 그런 거 사찰에서 거의 보면 이 스님들 서열이 상당히 엄하거든요. 응? 우리나라 사찰에서 스님들 그 서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비교가 게 됐다는 좀 거잖아요. 어떤 때 보면 약간 위험이 아니라 권위적인 걸로 저 보일 때도 있고. 저희도 서열 엄해요. 겉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가 다른 것 같아요. 엄하긴 엄한데 그 하는 방법이 유연성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은근히 우리도 되게 있어요 그거. 근데 좀 권위적인 거하고 위험 있게 보인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서열 되게 있고 되게 규율 같은 거 다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윗사람일수록 좀 이렇게 힘 빼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지켜야 되는데 윗사람이 지켜라 이러질 않아요. 우리나라 좀 권위적이잖아요. 유교 사상 얼마 전에 저 비구 스님 그만둔 분이 있는데 더러워서 그만뒀대잖아요. 남쪽이. 뭐예요? 스님들이 비구니를 우습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약간 농담도 섞여지면 진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을 우습게 본대요. 저기 일반 스님들이. 그러니까 권위적이라서. 그 얘기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스님 항상 법문 시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수행해상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녹음되는 괜찮으면 모르겠네. 하여튼 근데 제가 되게 오랫동안 출가한 지 아주 오래된 비구니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저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도 사실 다니면은 무시 많이 당하거든요. 저는 특히 법납이 2년밖에 안 돼요. 저는 사람 취급을 당할 수가 없어요. 승가 사회에서는. 근데 그나마 이제 영화 스님이 워낙에 따르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특이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승가 세계에서 있는 일을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자로 어딜 가면은 되게 뭐 흔히 말하는 우리는 보살이라고 안 부르냐 뭐 보살 왔으니까 막 그냥 좀 이렇게 어떤 거냐면 비구스님 만나면은 내가 배우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얘기를 하러 갔다. 근데 벌써 나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약간 아래로 내려서 말하듯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1시간을 듣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앉아 내가 왜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난 관심이 없는데. 근데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불평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영화 스님이 근데 저희도 승가에서 예를 들어서 비구가 어떤 사람 비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비구니로 10년 있어도 그 사람한테 절해야 돼요. 그런 건 있어요, 우리도. 그건 되게 확실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관점 차이인데 첫째로 만약에 그거를 절하는 게 비구니니까 무시 당해서 기분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나는 내가 오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겸손해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출가하고 저 그걸 많이 느꼈는데 사실 저 되게 오만한 사람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저 왜냐면 솔직히 출가하기 전에 내 손으로 커피도 안 갈아 먹었어요. 아줌마가 다 해줬어요. 저는 정말 왕비처럼 살았어요. 되게 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고 행주도 안 빨고 되게 막 다 시키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 그렇게 생긴 사람이 얼만큼 더 겸손해져봤자 보통 사람 겸손한 만큼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왜냐면 기본 갖고 있는 생각이 구조가 아주 틀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솔직히 출가하고 나니까 사람들 오면은 그런 거 있거든요.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누가 어딜 만나도 계속 그 사람이 어떤지 측정하잖아요. 이 사람은 얼만큼 할까? 이 사람은 얼만큼 오만할까? 이 사람은 얼만큼 겸손할까? 영화 스님은 대단해. 이 사람은 뭐 못 가리킬 것 같아. 우리 항상 그러고 있잖아요. 누구나 분별하잖아요. 그러면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도 다 똑같지만 저 보고 저 사람한테 명상 가르칠 수 있을까? 영화 스님 제자라는 한번 해봐. 다 속으로 그 생각 한 번씩은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듣고 나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공짜로 이것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 나를 괴롭혀봐. 내가 얼만큼 참을 수 있는지 한번 나를 테스트 해보겠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영화 스님 항상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더 많이 모함당하고 더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더 많이 깔봄을 당할수록 날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저는 출가 후 6개월 만에 한국에 보내졌거든요. 저는 출가자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밥을 먹는지 어떻게 예불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사실 되게 엄청 많은 무시를 당했어요.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 대놓고 무시해요. 너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지 알죠? 야, 저 가서 배워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말 안 하고 그냥 못하는데 이러고 뒤에서 라고 안 와요. 근데 사람이 다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그 매 순간순간 견딜 때마다 내가 얼만큼 교만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사람인지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뭐 비구가 비구니를 무시했다. 뭐 비구니가 비구를 무시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론 그런 사회니까 불공평하고 문제도 많죠. 왜냐면은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남자들 오면은 놀려요. 여자보다 약해 빠졌다고. 왜냐면 앉고 보니까 여자가 잘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녹음되는데. 근데 신기하게, 아니 근데 진짜 평균적으로 결과보다 시켜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진짜 참아요. 잘 참아요. 왜냐면 이미 태어나서부터 참는 거는 이력이 난 거죠. 많이 그래서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여기 뭐 동의하지 않는 분 손 들어봐요. 남자분들. 동의합니다. 동의하나요? 예, 왜냐면 스님은 금방 스님의 그런 말씀을 일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뭐 그냥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문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그냥 우리 일상에서 꼭 스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일상생활에 자신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참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은 되게 어릴 때부터 분별을 당하고 되게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면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내놔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행해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요, 70, 80년대 여성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여성들이 오히려 조금 전에 스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면에서 다 강합니다. 그렇죠. 예. 사회생활을 하는 거나 그런 면에서 뭐 전에는 무슨 뭐 남녀 구별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지만 한 20, 30년 전서부터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좁아졌어요. 근데 저는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자가 이래서 뭐 사회적으로 이러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을 탄압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자도 사실 잘 몸 불쌍한 부분이 많거든요.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자기들 스트레스가 많고 가정 뭐 재정 생활도 책임져야 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부분 많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강한 여자들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서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걸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남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그 흑인 인종차별주의가 되게 강한 문제잖아요. 근데 어떤 게 또 문제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면은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냥 제가 이제 저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니까 제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흑인이 아이가 가게에 있는데 백인 할머니가 얘가 너무 귀여워서 들고 있던 바나나도 먹을래 하고 주면요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면 그 흑인한테 바나나를 줌으로써 너 내 아들이 원숭이를 보이니? 그러고서 인종차별한다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니까 백인이 흑인한테 어떤 행동을 해도 잘못 해석이 되면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했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양쪽 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백인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흑인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 백인은 순수하게 했어도 예전에 흑인이 너무 너무 그 억압되고 탄압된 게 너무 오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예. 그게 양쪽 다 이제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은 여자도 남자를 이해하고 남자도 여자를 이해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비디오를 봤는데 젊은 여자애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일하는 할머니들이 좀 교육이 좀 떨어지고 지방이니까 막 소곤소곤 여자애가 너무 옷을 야하게 입었다고 좀 뭐라고 했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만 보지만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화 선생님 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을 가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자비가 없다 맨날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옳고 그름만 계속 보면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싸우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 흑인과 그 백인 문제처럼. 왜냐면 그 바나나를 줬을 때 그 흑인 엄마가 어머 너무 감사해요 하면은 둘이 행복해지는 거고 내 애가 원숭이를 보여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설령 그 백인 할머니가 되게 못된 사람이라서 에휴 흑인 원숭이 같아 이러고 바나나를 줬는데 흑인 여자가 어머 감사해요 바나나를 주다니 애가 배고파 했는데 하면 자기 스스로 부끄러울 거야.
그러니까 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희 스님이 영화 스님이 옳고 그름보다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시니까 안 풀 거거든요 아직. 내가 괜히 수다 떠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시계 보면서 아직도 5분 남았네 이러면서 5분 더 얘기할 건데 할 얘기 없는데 계속 뭐 원숭이 말하면서 얘기 길게 하고 있어. 10분 더 안 치려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 사람 뭐지 왜 잘못하는 거지라는 생각 올라올 때 그냥 한 번만 더 참아주고 이렇게 그거보다는 좀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다리 아픈 거 참으면 더 잘할 수 있답니다. 표정. 저 아까 이렇게 찍었는데 그거 올려도 돼요? 이렇게 잘 나왔는데 얼굴 나오면 안 돼요? 이쁘게 나왔는데. 올리시는 거예요? 유튜브 우리 유튜브. 아,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려도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모자이크 처리해 줄게요. 아파요? 아까 잘 나왔어요. 다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되게 아까 사람들 명상하는데 되게 있어 보였어. 막 되게 있잖아요. 막 저기서 띵띵띵 하고 이렇게 풍경 소리 막 나고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궁금한 게 아까 스님 되신 6개월 만에 한국지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아 진짜 너무하잖아요. 이거 좀 궁금한 게 손든 거예요? 밀린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출강하고 보산사 누가 자리 마련해놓고 자리 보러 오라고 해가지고 영화 스님은 현지 스님하고 나오고 왔어요. 전 통역으로 따라왔는데 출가한 후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왔는데 뭐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러고 나는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시고서는 내가 시에나를 보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나 이렇게 된 거야. 나 마스터 미 이러면서 아 내가 가나 보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막 물어봐서 갔다 언제 오는데 나는 모르지. 그래서 이제 올 때 심지어는 왔다가 금방 또 왔다 갔다 할 줄 알고 짐도 간단히 챙겨갖고 방도 그냥 미국에 있는 채로 왔는데 저 오고 1년 있다 방도 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보통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입학식 하고 바로 병원으로 던져진 느낌이에요. 약간 그렇죠. 인턴으로 바로. 그러더니 스님이 오셔가지고 식사하다가 아니 누구랑 이렇게 상담하다가 얘를 봐라고 너 그동안 쉬웠니?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였나 봐.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엄청 괴로웠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되게 옳고 그런 항상 그걸 알았어요. 지나서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괴롭기만 했는데 내가 계속 옳고 그렇구나. 이게 옳을까 저게 그럴까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약간 출가자로서 그러니까 제가자가 출가자로서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거를 빼려고. 뭐 지금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옳고 그런 거 계산해봤자 아무 부질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는 전혀 달라질 게 없으니까. 어차피 난 내일 일어나면 새벽에 예불 해야 되고 저녁은 굶어야 되고 와서 사람들이 막 무슨 얘기 또 하고 또 들어야 되고 화를 내면 안 되고 그냥 매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고 그런 거 재봤자 아무 나한테 부질이 없어요. 나만 괴로울 뿐이지.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열심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아직 풀면 안 돼요. 2분 남았어요. 다들 네. 아니 이분 두 분 안 풀어서 2시간? 2시간? 아니 2시간 아직 못 해봤어요. 아니 지금 오늘 안 풀었죠 한 번도. 아 그러면 5분만 더 있으면 돼요. 아니 근데 아깝잖아. 5분만 하면 2시간인데. 출산보다 쉽대요. 아니야 출산보다 어렵대. 누가 그래 내가 출산보다 어렵대. 좀 쉽게 하신 케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수술하면은 통증을 내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머릿속에서 풀까 말까 이런 것까지는 안 괴로운데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풀면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차단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아, 저 1분이 왜 이렇게 안 가? 얘기하는